하는구나. 자, 보세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에 그랬을 때 항상 그래프는 x축분의 y축 값이 숨어 있는구나. 맞아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가속도. 맞죠? 자,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 뭡니까? 네, 간거리. 맞죠? 그러면 처음 속도보다 시간이 t초 지나고 나니까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어. 아까 내가 프린트 풀었던 거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하니? 가속도 곱하기 시간. 맞죠?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속도 변화량. 맞습니까? 네. 속도 변화량은 언제나 AT만큼이다. 그랬을 때 t초 지났을 때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되니? 등가속도 1번 공식. 맞죠? 네. 첫 번째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기억나니? 써 빨리. 1번 공식.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해라. 그게 나중 속도 구하는 식이다. 그러니 처음 속도 불러 얼마? V0 더하기 AT. 이게 나중 속도 구하는 식입니다. 맞지? 이 AT가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간거리 구하는 식. 간거리 구하는 식은요.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라고 그랬으니까 기억해내.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되겠어?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 넓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지. 불러.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너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프린트 아까 받은 거. 가장 너네가 틀릴만한 문제만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 프린트가. 되겠어?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프린트에서요. 몇 번 문제를 보시면 되냐면 13번 문제. 13번 문제에서 가속도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S는 4T 더하기 10T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네. 4T 더하기 10T 제곱. 이래놓고 가속도가 얼마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잘 보시면 이 꼬라지가 누굽니까? 이겁니다. S는 V 제곱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맞냐? 그냥 이거였어. 그러니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였다는 거야? 4. 됐어? 2분의 1 A 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10. 그럼 가속도 얼마? 가속도 얼마? 20. 되겠습니까? 이렇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이걸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간거리 구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간거리 구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적당한 높이로 속도를 잘라서 사각형을 주고 하면 된다. 기억나? 이때 이 적당한 높이에 해당되는 이 속도가 무슨 속도였냐? 평균 속도. 처음 속도가 선생님이 2였는데요. 나중 속도가 8이에요. 그럼 이게 평균 속도 얼마?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 무조건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반띵하면 되더라. 기억나지? 그래서 얘 평균 속도 5다. 기억나니?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 기억해? 기억해. 저 두 가지 방법을 머릿속에 다시 넣어. 자, 그 다음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떤 물체가요? 저 높은 데서 떨어져요. 처음에 속도는 0이었는데 20m 떨어졌어요.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 얘가 떨어질 때 가속도는 중력 함수로 10입니다. 다 줬는데 뭐만 안 줬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 안 줬잖아. 그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불러. E, A, 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알겠냐? 이제 막차 탄 거야. 저거 외우셔야 돼. 오늘. 알겠습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 저거 외우세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저걸 외우는 순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 뒤떨어진 거야.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렇게 3가지요. 자, 근데 그중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떨어질 때요. 중력만 받아서 떨어진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처음 속도는 얼마여야 되니? 아닙니다. 처음 속도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무조건 자유낙하입니다. 중력만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1초당 속도는 처음보다 얼마씩 빨라집니까? 10씩 빨라집니다. 알겠어?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자유낙하를 시키는 것 뿐이지 반드시 처음 속도가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보면 이 상태를 그려. 시간 속도 그려. 자유낙하야. 처음 속도 0이야. 그래서 낙하하는데 2초 걸린다고 쳐. 2초까지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적어봐. 자유낙하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 시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유낙하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죠.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맞아? 시간 속도 그래프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 중에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까? 다시. 자, 2초까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1초일 때, 2초일 때 각각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을 그래프에 쓰시면 되죠. 중력가속도는 10으로 보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9.8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다 10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하는 등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유낙하 그래프는 처음 속도가 0일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는데 2초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2초까지 떨어지겠죠. 여기 1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속력 얼마입니까? 중력가속도를 10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10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2초 되면 속도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1초 지난 후엔 여기 있고 2초 지난 후에 여기 왔다고 치자. 맞아? 그랬을 때 1초 지났을 때 이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10이고 이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20이지만 0초에서 1초까지 유기온 거리가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그 거리 어디 있습니까? 이 면적에 있죠. 얼마? 5m입니다. 됐어? 5m입니다. 2초 동안 떨어진 전체 거리는 얼마입니까? 2초 동안 떨어진 전체 거리는 20이라면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15입니다. 그러니 이 간격은 5, 이 간격은 15입니다. 알겠어? 그럼 보면 만약에 이게 3초라면 이 넓이 5, 이거 15, 요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보면 잘 봐. 이거 1대 3이죠. 이거 얼마일까요? 5. 이거 얼마일까요? 7. 그 다음이 얼마일까요? 9. 이렇게 늘어나요. 이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거요. 지금 내가 몇 킬로짜리를 떨어뜨렸는 줄 알고 이걸 거예요? 지금 몇 킬로짜리 떨어뜨릴 건가요? 1킬로일까요? 10킬로일까요? 내가 떨어뜨린 게 도대체 몇 킬로인데 이걸 그럴 겁니까? 몇 킬로야? 1킬로야? 10킬로야?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가 난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kg여도 이 그래프고 10kg여도 이 그래프고 100kg여도 이 그래프야. 질량하고 무관해. 그렇다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딱 하나 얘밖에 없다.
숫자도 고정값이다. 알겠어? 숫자조차 고정값이야. 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되겠어? 지구상에서 자연학화하는 그래프의 운동은 딱 하나입니다. 알겠냐? 질량하고 무관하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몇 킬로든 상관없이 자연학화하는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꼬맹아, 달에서 자연학화하면 뭐가 달라져? 가속도가 달라지죠. 지구의 몇 분의 1? 6분의 1일 때 계산하기 편하라고 5분의 1이라고 치자. 가속도 2야. 됐어? 그럼 꼬맹아, 이 기울기가 10이니까 만약에 가속도를 2로 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열나왔나요? 근데 20m 높이에서 떨어지고 싶어. 지구는 2초 만에 떨어져. 그치? 달에서는요. 똑같은 거리 20m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면적이 20이 될 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길어질 겁니다. 그쵸? 훨씬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알겠냐? 그러니까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가속도입니다. 질량 아닙니다.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럼 보면 자연낙하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는 능력 됐어. 그럼 이 공식을 자연낙하로 바꿔볼게. 자연낙하는 첫 번째 속력이 처음 속도를 얼마로 봤다? 0으로 봤다. 가속도는 중력과 속도다. 됐어?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거 다 뒤진다. 보이냐? 오케이. 그러면 자연낙하가 1번. 나중 속도는 무조건 뭐다? 뭐다? 플러스 GT다. 되겠어? 가속도를 주로 바꾸면 되죠? 되겠어? 나중 속도는 무조건 GT다.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10에다가 걸린 시간 T만 곱하면 나중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초 지나서 자연낙하인지 속력 얼마? 20. 저 새끼 떨어졌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30이래. 떨어지지 몇 초 되니? 그 얘기야. 그래서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요 무조건 됐어?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 얘기야. 이해되지? 좋아라, 이해돼? 두 번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찾는 운동. 시간 찾는 거. 됐어? 자, 자연낙하해. 얘는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자, 이 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됐어? 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는 낙하 거리가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새끼는 사각형 없어. 삼각형만 있어. 맞죠? 그래서 이 면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구하시면 자유낙하한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됐어? 자유낙하한 거리는 물론 10 2분의 1 G T 제곱. 중력과 속도 얼마라고? 그러니까 5T 제곱이 낙하거리가. 이해돼? 그러면 거리를 줄게. 이 물체의 높이가 45m에서 떨어졌어. 몇 초 만에 떨어졌게. 이겁니다. 시간으로 정리해봐. T는 루트 G분의 6H야. 이해돼? 이해돼? 네.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을 알아도 시간 구할 수 있고요. 높이만 알아도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있죠? 자, 그러면 루트 중력과 속도 10분의 2 곱하기 45. 맞아? 그러니까 낙하하는 데 몇 초 걸겠니?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시간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45m 떨어질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야? 이런 거 구하고 싶어요. 됐어? 자, 45m 높이에서 자연낙하 시킬 거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요. 대신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됐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불러. 2 G 낙하거리는 습관적으로 S가 아니고 H로 써. 그냥 S로 쓰고 싶으면 S로 써도 상관없어. 2G H는 불러. 나중 속도의 제곱입니다. 처음 속도 없으니까.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나중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보이는 루트 2G H.
됐어.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얼마? 45. 얼마? 얼마? 얼마나 오냐? 45를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됐어.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2고 900이니까 됐어.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 얼마 나와? 300. 되죠. 어떻게도 돼요. 되겠냐? 근데 선생님 저는요 등가속도를 안 배운 순수한 중3아이예요. 응?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를 등가속도로 안 풀고 풀 수 있는 방법 얘기해보세요. 어? 맞아.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무슨 에너지가 보존되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럼 이 지점에서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와 맞아요.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 에너지의 크게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죠. 그럼 해볼까요? V.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 V 값이 얼마인지 같죠. 되겠냐? 중3 내용만으로도 해결이 돼요. 에너지 전환으로도 볼 수 있어. 되겠어? 이래. 그래서 우리가요 영재 문제를 시험 보든지 과거 문제를 시험 보든지 그래서 중등 심화 내용만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하는데 고등 내용을 배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을 중등 내용으로 풀려면 어렵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되겠어? 하지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 됐잖아? 이런 문제야. 자, 그래서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이 공식 그 중에서요 여러분이 자유낙하할 때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다. 되겠니? 이런 느낌이야. 자, 보면 던져 올려. 던져 올릴 거야. 얘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거 다 봤어.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로 던져 올릴 거야. 거짓말을 뭐라 그랬다고? 자,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수직이라고 안 하고 우리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연직. 연직이라고 해. 연직은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부르는 명칭이야. 알겠냐? 그 중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해. 나 얘 던질 거야. 처음에 던질 때 속도 20이야.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속력이 0 될 때까지 올라가겠지. 얘 중력과 속도는 10이야. 됐어? 던져 올렸으니까 얘는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1초에 얼마씩? 그러니까 몇 초 걸릴까? 속력이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릴까? 1초에 속력이 10씩 준다 그랬잖아.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력 얼마야? 20이야. 1초 지나면 속력이 10 줄어서 얼마 돼? 10.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속력이 10 줄어서 얼마 돼? 0 되잖아.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올라간다고? 됐어? 자, 시간 속도를 해볼 거야. 이 상태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 집어넣어봐. (1초일) 때, (2초일) 때 면적도 구해보시고 자, 처음 속도 20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간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연직상방으로 그래프는. 맞아. 오케이.
그 중에서요. 여기에서 0이 될 때까지 오는 건 2초인데 여기가 1초입니다. 그랬을 때요. 1초 동안 올라간 높이 1초에서 2초 동안 더 올라간 높이 그게 바로 이게 0초에서 1초 동안 간 거리죠. 그리고 1초에서 2초 동안 간 거리죠. 보이세요? 자, 이때 1초 때 속력이 얼마 된다고요? 10입니다. 보면 0초에서 1초 동안 간 이 거리를 쉽게 구하는 거. 평균 속도요. 그래서 처음 속도 20, 낮은 속도 10, 평균 속도 얼마? 10. 그래서 여기가 15. 15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갔습니까? 1초. 그러니까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라고? 15m. 맞아? 또 1초에서 2초 동안 간 거리 구하고 싶어. 됐어? 쉬운 방법. 평균 속도 구하면 되죠. 1초에서 2초 동안에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 5. 5라는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갔습니까? 1초. 그러니까 이 거리 얼마입니까? 5m. 되겠냐? 그래서 15m 올라가고 1m 올라가서 20m 올라가면 멈추는 거야. 납득하냐? 근데 꼬맹아 머리 있는 척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20이 될 때까지 내려올 때 몇 초 걸렸냐? 2초 걸렸지. 내려온 거리가 얼마냐? 20m지. 거꾸로. 20의 속도로 던졌다. 언제까지 올라가니? 0 될 때까지 올라간다. 몇 초 걸리냐? 2초. 몇 미터 올라가냐? 20. 그럼 꼬맹아. 됐어. 연직상반 운동은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한 운동이랑 값이 다 어떠니? 같아. 20m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2초면 20m 내려올 때 걸린 시간도 2초야. 알겠어?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은요. 사실은 속도가 0이었다가 그 속도가 될 때까지 자유낙하한 걸로 풀어도 똑같습니다. 이해돼? 자, 공식은 알아두죠. 1번, 2번, 3번 저기에 있는 등가속도를 연직상반으로 바꿔서 쓸 건데 꼬맹아 잘 봐. 얘는 운동 방향 처음에 물체가 가는 방향을 우리는 물리에서 습관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럼 가속도 방향은? 네,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적용하죠. 왜? 가속도 방향이 흰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지만 무슨 중력 가속도다?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다. 알겠어? 얘는 처음 속도는 있고 낮은 속도는 0이다. 됐지? 자, 그걸 저 등가속도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변화시킬 건데 얘는 낮은 속도가 0이니까 이거에 낮은 속도 이 항이 다 0으로 뒤진다. 맞냐? 그리고 가속도는 다 뭘로 바뀐다? 마주로 바뀐다. 알겠어? 자, 해. 1번, 2번, 3번 써라가. 해줄게. 자, 1번이요. 나중 속도가 0이고요. 처음 속도는 있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T니까 얘를 이쁘게 쓰면 이걸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만큼이야.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얘가 20이야. 중력 가속도 10이야. 몇 초면 돼? 2초면 돼. 그 뜻이잖아. 됐어?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요. 연직상반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온다고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거리요. 올라간 높이 구해주세요. H. H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왜 나오는지 알죠?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돼? 네. 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이너스 EGH는
나중 속도는 0이니까 처음 속도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날리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느니 선생님은 모든 연직상반 운동을 자연하고 바꿔서 풀거든요. 그게니 그게 더 편해. 됐죠? 자, 근데 보면 얘가 속력이 0될 때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내려오죠. 올라가는 운동은 연직운동,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 그걸 두 개를 합하면 연직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연직상반, 내려오는 거 자유낙하 이 둘을 합해서 중력과 날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통틀어 연직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바닥에서 20의 속력을 던졌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이 될 때까지 떨어지겠지. 그걸 그래프로 그려봐. 시간 속도. 그려 빨리. 이제 다 알려주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처음 속도가 얼마였다고? 20이야.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그려지니? 네. 어딨어? 자. 자. 효빈아, 나가서 그려봐. 효빈이는 틀렸거든요? 그러세요. 여기에 너랑 똑같이 그리는 거 5명 있어요. 그러세요. 괜찮아.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싸그리 다 이렇게 그리거나 아예 이조차도 못 그리고 있어요. 됐어? 어때? 이제 그럼 누가 틀렸는지 알겠지? 됐죠? 자, 그렇게 그린 그 5명이 틀린 겁니다. 왜 이게 틀렸을까요? 맞지 않아요?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 그래프가 왜 틀렸을까요? 사실은 안 틀린 거 같죠? 여기 영재 문제에서요.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라. 요거 2개가 나왔어요. 째려봐도 소용없어.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 네가 그린 건 뭘까? 자, 이렇게 그린 사람. 그렇죠? 자, 이거 알려주십시오. 이거야. 이걸 그리셨어요. 자, 그래요. 저것도 이상하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라고 안 하고 뭘 그리라고 그랬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뭔데요? 방향 생각해봐. 그러면 처음에 물체가 가는 방향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놓는다. 그럼 이거 플러스 속도. 그럼 이거 무슨 속도니? 마이너스 속도인데 너네는 다 플러스밖에 없어. 나와 다시.
과거는 다음 주까지만 우리랑 수업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과거를 해서 수업을 할 거니 그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 차이예요. 예. 올라갈 때요. 처음 속도가 20에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속도가 줄어. 올라갔어. 그리고 속도가 0이 된 후에는 내려와야죠. 내려오는 속도는 뭘로 그려야 되니?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야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신 거야. 이렇게라도 그리시면 잘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시간 속력 그래프라 방향을 안 봤다는 거지. 근데 방향까지 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보면아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몇 초? 2초. 자, 그럼 2초 동안에 올라갔어.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몇 초 걸리겠니? 2초.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올 때 또 2초 걸려서 내가 4초겠지?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니? 제자리로 돌아왔어. 여기 지날 때 속력이 얼마겠니? 마이너스 얼마? 20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요.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의 속력값은 똑같습니다. 같은 높이에서의 속력값은 똑같습니다. 같은 높이에서의 속력값은 똑같습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은 아래 방향으로 20이라는 것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러니? 가속도. 얘 기울기 0초부터 4초까지 바뀐 적이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등가속도입니다. 보이죠? 등가속도는 보이죠? 그쵸? 이 색이 등가속도인 거 하긴 되겠죠? 기울기 예정입니다. 올라간 높이 어디냐? 올라간 높이 어디냐? 이 그래프에서 얘 올라간 높이 어디 있어요?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너널비가 올라간 높이죠. 얼마? 불러. 10. 내려간 높이 어디 있습니까? 2초부터 4초까지 이너널비죠.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가 같으니까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럼 구하세요.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 구하세요.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 구하십시오. 해. 불러. 평균 속도 얼마? 안 들려. 0입니다. 왜요? 얘 변이가 얼마니? 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 0입니다.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10. 네. 왔다 가는데 거리 간 거리가 40m고요. 이걸 4초 동안에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 10입니다. 알겠어? 근데 보면 이 새끼요. 여기까지 오는데 4초 걸리는데 실제로 바닥에 쿵 닿는 건 6초일 때 콩소리가 들렸어. 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얘요. 던졌더니 바닥에 쿵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공기저항 없습니다. 쿵 소리가 들리는데 던진 후로부터 6초 지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 나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그것도 있는데요. 나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내가 6초 만에 바닥에 나왔대.
6초 만에 올라갔으면 그 자리로 오는데 2초 걸린 거 맞습니다. 자명합니다. 공기정이 없으니까. 근데 바닥에 6초 만에 닿았다는 건 얘가 2초 동안 더 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새끼 건물 위에 있었습니다. 맞잖아 이 새끼들아! 그래서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닿는데 6초가 맞아? 저 그래프 연장해서 그려. 이상한 물리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단계씩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원, 물리투를 쪄서 공부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지금 너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물투하고 있어. 그게 물리원 심화야. 지우 나와서 그래. 네. 물리 괜찮은 과목이야. 재밌어. 그래서 너무 내신 공부만. 너 왼손잡이였어? 네. 뭘 컨닝을 해? 그냥 하는 되지. 6초 만에 더 올랐어. 20으로 던진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 됐어. 네. 20으로 던졌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 아까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그린 건데 더 내려갈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냥 네 생각으로 얘기해. 선행할 때 맞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생각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출 때 속도가 얼마나? 유출 때 속도가 얼마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부피로 내려올 때까지 또 몇 초 걸려? 1초. 그러면 여기가 몇 초 했어? 4. 써? 4. 네. 근데 6초에서 바로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 뜻은 와, 글씨 더럽게 못 쓰고 그래프도 균형이 안 맞고 지 몸만 균형 있어. 들어가 보십시오. 자, 우리 지우가 지금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됐어. 네, 그리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2초 더 간 그림이에요. 이제 그래프에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방향이 달라져요. 여기가 플러스 20이야.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 0 됐다가 원래까지 오면 4초 걸리는데 더 가서 6초까지 갔다는 얘기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가 2초, 대가리로 올 때가 4초, 더 가서 6초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속력이 마이너스 20이었다면 여기서의 속력은 2초 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불러 40. 되겠냐? 1초당 속도가 떨어지면서 씩 빨라지겠죠. 되겠어. 자, 건물 높이 어딨냐? 건물 높이 구하는 게 목표야. 건물 높이 어딨냐? 60. 건물 높이 어딨어요? 여기서. 여기. 4초부터 6초까지 더 가는 거리 이게 건물 높이야. 이거 구하는 얘기야.
이해돼? 이 평균 속력 얼마냐?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 30. 맞아?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평균 속도가 30이겠지. 30이라는 속력도가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간 거리? 2초 동안 간 거리. 그러니까 이 건물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60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 등가속도 운동이죠. 기울기 안 바뀌었죠. 그럼 등가속도 공식 쓸 수 있겠죠. 써도 되겠죠. 이 S가 뭘까? S가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저 S의 정체는 이동거리였을까 변이었을까? 알아볼래요? 이거요. 0초부터 6초까지 내내 등가속도야. 처음 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60, 북쪽 방향으로 20으로 던졌고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려요. 맞아.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맞아. 바닥에 닿을 때까지 6초 걸렸어요. 그래서 36. 계산.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60 나오죠. 만약에 저 S의 정체가 우리가 그냥 이동거리였다면 얘는 60이 아니죠. 올라간 거리 20, 내려온 거리 20, 더 간 거리 60, 이동거리였으면 100 나와야 정상입니다. 알겠어? 근데 얘는 60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60 나왔습니다. 왜 마이너스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나온 걸로 봐서 변인 거 확실합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한 위치가 여기, 6초 지난 후에 도착한 위치가 여기. 그러면 출발한 곳에서 도착한 곳을 향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 게 변이 방향. 그럼 이 방향은 우리가 잡은 플러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처음에 운동 방향 플러스 시켰어요. 그래서 변이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60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등가속도에서 맨날 배웠던 그 S의 정체는 사실은 이동거리 아니다. 이 새끼는 원인을 구하는 것이었다. 되겠냐? 그래서 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건물 위에서 물체를 던졌는데 건물의 높이 구해! 라고 한다면 그냥 이 공식에 넣어도 됩니다. 그럼 저 건물 높이가 막바로 나옵니다. 알겠어? 그리고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 구하시면 이게 바로 건물 높이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이겁니다. 근데 물리원 심화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저걸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물리 레벨 1을 제대로 배웠다야. 물리를 제대로 배웠다야. 되겠냐? 그래서 물리의 어려운 문제는 물투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야. 끄집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기억해줘야 돼. 알겠냐?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단순하게 자연학파 운동, 연직상관 운동 그리면서 등가속도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라든가 간거리를 구하라든가 그렇게 단조롭지 않아. 일사분면을 그려놓고 이 물체에 그래서 건물 높이가 얼마냐는 둥 또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는 둥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1사분면과 4사분면 다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배웠던 등가속도의 운동의 심화 버전까지 보여드렸어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물리원에 있는 그 그래프 막공식 외우느니 차라리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납니다. 그래서 물리원 때는 물리를 잘 못했다가 오히려 물투에서 물리가 훨씬 더 저하고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암기하지 않고 수학적 감으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물투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거야. 물투는 계산 위주의 과목이야. 이미 이론은 물리원에서 배웠거든요. 되겠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관 운동, 금속원 운동, 포물선 운동, 하다못해 경사면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가 바뀌는 건지, 바뀌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6페이지에 오시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요.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프린트에서 풀었던 것처럼 구간별로 시간과 간거리가 나오면 평균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아까 드린 그 프린트는 정말 대단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되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만 뽑은 거야. 되겠냐?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만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하고 있었던 애들이 이제 영재 애들입니다. 걔네들이 오늘로써 2차 모든학교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한과형이 시험 봤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2차 발표 나면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3차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했던 아이들의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고민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들었다고 해서 뒤에 있는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는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물립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저한테 등가속도 운동 배웠고, 두 번째 저한테 배웠던 건 뉴턴의 무슨 법칙? 운동 법칙. 기억나니? 자,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들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자, 운동을 합니다. 변하는 운동도 하고 변하지 않는 운동도 합니다. 그렇죠? 등속도 운동도 하고 가속도 운동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물체의 운동에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 규칙성을 설명한 게 운동 법칙이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니? 세 가지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첫 번째 제1법칙의 원래 이름. 관성 법칙. 적어도 물리를 배웠다면 이걸 순서대로는 알고 계셔야죠.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 제2법칙. 원래 이름.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3법칙. 그렇죠.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가장 핵심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처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안 변해. 그건 물체마다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고집을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관성을 유지하려면 조건이 있다. 그 물체가 돼서 있는 내내 어떤 알짜임도 안 받으며 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면 어떤 힘도 안 받으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을 물체는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우리요 8명 있어요. 우리들의 정지관성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다릅니다. 그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지금 너의 질량 얼마야? 넌 얼마냐? 넌 60은 되냐? 안 되지 새끼야. 얘 60 안 된다. 됐어. 근데 정지관성의 크기가 바로 그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러니 질량이 10kg인 아이에 비해서 50kg인 아이가 정지관성이 5배 커요. 이런 얘기입니다.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 질량이기 때문에 이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됐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질량은 고유한 값이라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왜 고유한 값인데? 관성의 크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도요. 어떤 힘도 안 받으면 안 변해.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관성이 성립합니다. 그걸 우리는 운동관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지관성에도 크기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관성에도 크기가 있어요. 그 운동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값도 배웠습니다. 저한테. 운동량입니다. 그게 바로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구하는 식 MVP. 자, 그러면 이때 M은 당연히 질량이겠죠.
V는 뭘까요? 속도입니다. 그러니 자, 속도로 계산한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I의 운동량과 왼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 됐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서.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런가 하면 어떤 힘도 안 받으면 변화가 없어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이 성립한다면 만약에 힘을 받으면 받은 만큼 무조건 변해야 된다. 그 변화량을 뭐라 그런다? 가속도라고 한다. 알겠어? 힘을 받는 모든 물체는 힘을 받은 만큼 변화량이 생긴다. 그걸 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식 A는 M분의 F로.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는 반비례하고 알짜 힘과는 비례하는 크기의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의 방향 안 바뀌어야 된다. 힘의 크기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됐어? 그러니 우리는 분수식 쓰기 싫어서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오히려 물체가 운동할 때 받은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되겠냐?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법칙이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은요. 기억하세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쌍이 몇 개? 그러니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부른다? 작용의 힘. 또 하나의 힘을 뭐라고 부른다? 반작용의 힘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억나지? 칠판을 뭘로? 누가 봐도 손이야 이 새끼들아. 그래서 첫 번째 F1 손이 칠판을 그렇죠.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됐냐? 그런 순간 동시에 반작용의 힘이 생긴다. 기억나냐? 반작용의 힘 불러. 칠판이 누구를? 손을 몇 뉴턴? 10N의 힘으로 칩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반드시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되겠어? 네, 연준 나와. 화살표 F1, F2. 저번에 그려서 틀렸었는데 또 틀리면 고추 따서 건다. 그려. F1, F2 화살표 위에다가 써. F1인지 F2인지. 왜 날 봐, 이 새끼야. 그쵸. 정말 글씨들 더럽게 못 써. 아이, 애새끼들 진짜. 자, 오맹아.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면 힘을 받은 애한테 작용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에다가 작용점을 찍어서 치는 방향으로 화살표하면 이게 F1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반작용은 힘을 받는 게 손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작용점 찍어서 화살표 이렇게 하시면 이게 F다. 이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힘은 반드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거 합력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른 물체에 작용하니까. 그래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만 합력을 구할 수 있는데 합력을 구했더니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무슨 관계? 얘네들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죠. 자, 얘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 아니고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더라. 기억나냐? 그래서 선생님이 책상 위에 꽃병 올려놓고 힘 쭈르륵 그렸던 거 기억나지? 또 그릴 이유는 없어. 이러한 작용 반작용을 풀 수 있는 문제들 레벨 1, 2, 3, 4 기억해내. 아하. 그죠? 자, 레벨 1. 맞냐? 마찰이 없는 곳에 서로 다른 물체 두 개를 이렇게 부정한다. A, B. 이 새끼 2kg, 이 새끼 1kg. 이쪽에서 민다 30N의 힘으로. 됐냐? 자,
구해라. 가속도 구해라. A 혼자 쓴 알짜임 구해라. B 혼자서 쓴 알짜임 구해라.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용한 작용 반작용의 힘은 얼마니? 이거 했었어. 됐지? 자, 보면 마찰이 없는 곳에 A, B 붙여놓고 30N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쟤네들은 운동하는 거니까 알짜 힘을 썼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30N의 힘입니다. 그러면 30N의 힘으로 이 물체가 몇 킬로짜리 물체를 밀었는지를 보시면 가속도가 알 수 있죠. 몇 킬로 밀었어요? 그러니까요. 3킬로로 나누시면 가속도 나오죠? 얼마입니까? 10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는 게 A입니까? B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도 10, B의 가속도도 10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A 혼자서만 쓴 알짜임이 얼마냐? F는 MA라서 A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A 혼자서 쓰니 얼마입니까? 20입니다. B 혼자서 쓰니 얼마입니까? 10이죠. 이때 힘을 나눠갖는 데서 비율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질량비다. 어차피 가속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받은 알짜 힘 30N을 2대 1이라는 질량 비율로 나눴어야 된다. 그래서 A 혼자서 쓴 힘이 20N, B 혼자서 쓴 힘은 10N인 게 맞다. 그래서 자, 근데 이때 나는 사람은 A를 밀었는데 B는 누가 밀었어? B를 누가 민 거야? 그렇죠.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었니? 10N. 그러면 반작용으로 B가 A를 얼마로 밀겠니? 10. 그래서 A는 B를 10N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B가 받은 알짜 힘이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힘의 반작용으로 B가 A를 10N의 힘으로 미니까 A가 실제로 받은 알짜 힘은 얼마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되겠어? 자, 그때 작용 반작용을 쉽게 푸는 방법. 일단은 힘을 직접 받은 I가 자기가 필요한 힘을 빼고 나머지 밑장 빼고 건네주는 거다. 맞냐? 그러니까 30 받은 것 중에서 20을 빼면 얼마 넘겨주는 거다? 10 넘겨주는 거다. 이해? 알겠어? 레벨 2. 레벨 2 어떻게 그렸었지? 줄 떨어뜨리고 줄로 연결. 2kg, 1kg. 요번에는 이쪽에서 땡길 거야. 30N. 다 똑같죠? 나 하나 물어볼 거예요. 이 실에 걸려있는 힘, 멋진 말. 얼마니? 이 얘기입니다. 됐어? 자, 1번. 이 방향으로 땡겼을 때 장력이 얼마인지. 이 방향으로 땡기면 장력은 얼마인지.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 장력이 얼마인지, 두 번째 장력이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힘 몇 대 몇으로 나눴어요, 여기? 2대1. 여기 몇 뉴턴? 20. 여기 몇 뉴턴? 그러면 이쪽에서 땡기면 장력 얼마니? 20이죠. 이쪽에서 땡기면 장력 얼마니? 10이죠. 내 거 빼고 넘겨줘야 되니까. 알겠냐? 레벨 3. 책상 위에 고정 노래로 얹혀. 3kg. 되겠냐? 자, 구해.
불러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중력이 전체를 움직이는 알장입니다. 이 물체의 중력은 수직 중력이랑 합력을 연결해서 의미가 없다. 기억나? 가속도 얼마? 30N은 몇 킬로가? 5kg 땡기는 거니까 얼마? 6입니다. A 혼자 갔으니 얼마? 10 얼마? 2N. B는 18N. 장력은 12N. 되겠냐? 근데 자, 근데 보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 4m 내려왔어. 바닥에 닿는 속력은 아까 배웠던 거 붙여야 돼. 저 가속도로 내려옵니다. 4m.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뭘로 풀래요? 오맹아,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렸어? 항상 운동은 시간이 중요하지. 몇 초 걸렸어? 몰라. 그게 힌트. 모르고 하라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걸로 구하라는 뜻이잖아. 시간을 안 알려줬으니까. 얘 출발할 때 처음 속도 얼마야? 0. 그러니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보이냐?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머리 써야 돼. 되겠어? 자, 우리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 6 곱하기 4. 되겠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4루트 3? 이거죠. 되겠냐? 이렇게 보여야죠.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봐. 얘네들은 물어볼 이유가 없어. 다들 알아. 레벨 4. 이 속도로 가요. 그러니 빨리 타면 순간 많이 놓쳐. 됐어? 불러. 이건 이제 통과했어. 그치? 얼마? 그래서 24.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아래쪽으로 30N의 중력보다 근데 가지 못하게 장력이 잡아당기는 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중력이 더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B가 쓴 알자 힘이 나온다는 거야. B가 쓴 알자 힘이 얼마냐면 6이니까 그래서 장력은 2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얘가 내려왔어. 4m. 바닥에다 하고 생겨나. 됐어? 뭘로 구하고 있어? 뭘로 구하고 있어? 어떤 방법 쓰고 있어? EAS는 V제곱. 그래서 얼마? 4? 4야? 4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네요. 여기서 끝. 끝이라고요. 가자고요. 숙제는 카톡에다가